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와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박범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최초 5대 목회자 가문이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오셨고, 그리고 문화 가운데 교회 모습들을 고민하시면서 기독교 문화 네트워크 사업 및 사역에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서도 우리 신대원 학우님들께 강의를 해주시기 위해 이렇게 오셨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독교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때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화면으로지만 목사님 이제 강의를 해주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안녕하세요.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요즘 뭐 메타버스 하는데, 제가 뭐 메타버스, 참고로 저는 메타버스 추종자도 아니고, 메타버스가 뭐 제가 뭐 메타버스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어떤 문화를 전공해서 어떤 이 시대 가운데 교회도 하나의 어떤 문화 현상 중에 일어나는 모습들, 또 교회도 가지고 있는 또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흘러가는 가운데 메타버스가 요즘 시대에 핫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던 거고요. 오늘은 뭐 그렇다고 메타버스를 안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한국 기독교, 제가 생각하는, 또 이제 개척을 이제 한 3년 반 됐는데, 개척하면서 또 현장에서 바라보는 기독교의 또 온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보고, 또 대부분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같이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저도 같이 전도사님들과 고민하면서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화 가운데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또 앞으로는 어떻게 좀 준비되어야 될지 저부터 꼭 고민하고 있는 거라,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좀 짧게라도 나누고, 또 이 시간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종로에 있기 때문에요, 가까우니까 또 같이 오셔서 또 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거의 다 조금씩 늦게 들어오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 일단은 뭐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요. 만일에 뭐 그 표현은 지금 다 보이지는 않는데 몇 분은 또 켜주고 계셔서, 이렇게 사인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춰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 이슬 전도사님인가요? 이분 들어오시고 계신 것 같아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가요? 맨 밑에 한 분이.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제가 뭐 얼굴만 보면은 다들 뭐 20대 초반 같으신데 맞으신 거죠? 20대 분들이라고 봤을 때 혹시 그 어렸을 때 했었던 뭐 게임들, 전자게임 말고요. 전자게임 말고 어렸을 때 놀았던, 뭐 놀이터에서 놀았던, 아니면 같이 친구들이랑 했었던 그런 게임들이나 추억들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지금은 잘 보기 힘들지만 어렸을 때 했었던.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유명하기도 하지만 몇 분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또 오프닝 하면서 생각나는 게임들 있으시면. 뭐 없으실까요? 아니면 편하게 마이크 켜서 잠깐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채팅으로 아, 네. 경찰과 도둑, 비석치기, 얼음땡, 와리가리, 비행기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네네. 아,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게임들이 뭐 저도 그렇고 어, 요즘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게임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 얘기하면 다들 뭐 웃으시기도 하고, 뭐 비행기, 와리가리, 와리가리 오랜만에 듣네요. 얼음땡, 혹시 땅 따먹기 같은 거 아시나요? 땅 따먹기? 돈가스 좋습니다. 비석치기, 경찰과 도둑,
그리고 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오징어 게임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고, 한번 이 처음에 왜 이런 게임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게임 이야기를 했을 때 생각되어지는, 서로가 조금씩은 동네도 다르고 좀 이름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공감되어지는 것들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놀이, 그다음에 뭐 재밌었고, 친구들, 뭐 형들, 뭐 누나들, 언니들, 동생들 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이 있고, 그거를 떠오를 때마다 뭔가 뭐 추억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녹는 것도 그렇고, 혹시 교회에서 어렸을 때 했던 뭐 이런 추억의 시간들, 교회에서, 교회 관련된 문화 중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이건 이제 동네마다 있었던 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게임들인 것 같고, 문학의 방, 달란트 시장 좋습니다. 성탄전야제, 그쵸? 성탄전야제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캠프파이어, 새벽송, 새벽송 좋습니다. 담력훈련, 철로역정 뭐 이런 거, 그죠? 담력훈련. 또 뭐 없을까요? 뭐 이렇게 또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윷놀이, 뭐 윷놀이 그죠? 노래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 언제 저 같은 경우는 언제야? 그 송구영신 예배 전날 어른들이랑 막 했던 것 같은데, 요런 전교인 수련회. 아 그러네, 전교인 수련회. 마피아 마피아 그러네, 마피아를 또 빼놓을 수 없네요, 마피아를. 네, 이렇게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화면은 다 안 보이지만, 아 맞아 맞아 그때 재밌었지,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게임들을 지금 시대 친구들은 많이 몰라요. 특히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또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도 뭐 이제 한 명은 10대고 한 명은 이제 유치원생인데, 이런 게임들을 잘 모릅니다. 왜냐면 게임 문화를 경험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어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뭐 핸드폰과 함께 또 그쵸, 핸드폰과 함께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데, 이게 왜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게임이 뭐 좋다 안 좋다, 이게 뭐 성경적이냐 안 성경적이냐,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런 게임 문화, 또 교회에서의 우리가 누렸던 이런 문화들을 생각하면 뭔가 같이 공감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그건 전국을 물론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공감되어지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또 영역을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앞에 기독교를 붙이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건데, 뭐 마피아 게임은 뭐 기독교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마피아 게임 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들, 아 전야, 뭐 어떤 밤에 수련회 때 또 나온 것 중에 문학의 밤, 아, 추억의 문학의 밤, 서로 서로 찾아가지고 저쪽 교회 가서 발연기 하는 것도 가서 또 박수 쳐주고 또 초대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 뭐 등등, 뭐 새벽성부터 해서 달란트 시장, 또 뭐 부활절 달걀,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추억 및 기독교, 어떻게 보면 1년의 어떤 텀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삶의 기독교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예,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제 아들이 교회에 대한, 수련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수련회가 지금 못하고 있다, 위축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머릿속에 수련회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경험과 어떤 컨셉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축됐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련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수련회라 하면 떠오르는 것들. 문학의 밤은 뭐 없어진, 지금 거의 다 이제 젊은 분들은, 학생들은 거의 다 모르고요. 뭐 달란트 시장은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베이스로 그 문화를 즐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쪽 문화가 있을 때 내가 참여해서 친구들이 뭐 좋아하는, 뭐 친구들 교회에 갔더니 뭐 이런 걸 한대,
가서 그럼 나도 즐기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문화를 공감하게 됩니다, 서로. 그리고 그것이 좋다면은 서로 나누게 되면서 이렇게 문화 현상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런 문화 공동체라고 보겠습니다. 종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어떤 단절로 많이 가고 있어요. 위축됐다라고 표현하지만 거의 이제 단절에 가까울 정도로 젊은 세대들과 특히 청소년들, 밑으로는 더 주일학교 우리 어린 친구들로 가면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 드린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한다,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문학의 밤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계신 주일학교를 섬기고 계신 전도사님들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테고, 또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 또 졸업 후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역들을 만들어 가서 일하실 텐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 여기 질문도 있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이걸 나눌까를 고민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문화 공감력을 가지고는 접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같이 공감하면서 커온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나와서 많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청소년 사역들, 그다음에 교회 사역들, 청년들 사역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와서 세상과 대화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생각하고 있는 자라온 환경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문학의 밤을 얘기해도 뭐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이해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전엔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초청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행사들마다 찾아오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와서 같이 즐기기도 하는 뭐 그런 문화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주일학교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 그런 시간들이 이제 위축돼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고립되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메타버스가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저도 메타버스 추종자는 아닙니다. 저도 오프라인이 너무 좋은데, 그렇다고 지금 어떤 멀리 있는 분들과 또 해외에 있는 분들과 또 다른 기관들과 접촉점을 만들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오늘 경험할 수 있는 분들은 짧게 또 뒷부분에 경험도 할 테니,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져야지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다음 세대들한테 경험케 할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뭐 메타버스가 좋냐 안 좋냐라고 표현하기에는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즘 뭐 대기업에서 이런 핸드폰이 나왔는데 이 핸드폰을 써보세요. 뭐 지나가면 또 새로운 버전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모모모 기업의 큰 메타버스 프로그램들은, 플랫폼들은 아마 내년에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회사 그 지금 메타버스 관계자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 회사인데도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까지뿐이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즉 내년에 이제 아마 페이스북에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초대형 어떤 기술뿐만 아니라 공감과 현장감부터 해서 페이스북에서 아마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전 세계가 갈아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은 벌써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브이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오늘 잠깐 맛볼 또 이런 것들도 그냥 이 시대에 뭐 요즘 올해에 뭐 내년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계속 흘러가는 어떤 문화 플랫폼 가운데 나는 여기에서 누구와 함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낼까. 뭐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뭐 사역을 할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 쫓아가다가 말게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먼저는 이 설치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가 걸리세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마 설치를 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 설치하는 데는 자동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어디다 걸어 드리면 좋을까요? 그냥 자동 다운로드가 여기 되는 오픈 소스라서. 네, 여기 채팅방에 혹시 링크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채팅방에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요. 음, 지금 올려 드릴게요. 이거는 다 보이시나요? 이거 이제 다운 받아 주시고 자동 다운 되시고요. 그래서 설치를 해 주시고, 참고로 요 설치가 잘 안 되는 분들은 또 알려주시면 오늘 다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익숙하게 되는 데는 한 몇 시간의 시간들이 좀 조작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맛만 보는 느낌으로, 그리고 집에서 시간 날 때 한번 돌아다녀 보시고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는 같이 잠깐 보면서 나누는 시간들을 뭐 후반부에 잠깐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네. 그 줌 채팅방에 링크가 안 올라와서 다시 아, 그래요? 한번 올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네, 보이실까요? 네, 올라왔습니다. 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니까요. 한번 다운 로드 받아주시고, 안 되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러고 이제 다운 받아주시고, 제 질문 몇 가지 이제 좀 받고, 이제 좀 편한 시간에 저도 막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거를 뭐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삶 속에서 뒹굴면서 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그냥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현장박 실습 하시는 전도사님들도 여기 계셔가지고 뭐 제가 하는 사역들을 뭐 일단 말씀드리면서 메타버스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게 현장에 이제 종로라고 하는 한복판에 나와 있어서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컬 처치보다는 삶 속에서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가려고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나져야 거기서 이야기가 있고 또 만나다 보면 하고 싶은 사역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음, 모임들을 잘 모일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고민으로 이제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종로에 이제 카페 공간 한 곳과 또 대학로의 공연장과 또 이제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요식업 관련돼서도 이제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음, 요식업도 요즘 문화잖아요. 먹는 것이 또 문화고, 또 가상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들, 그다음에 카페라고 하는 어떤 편안한 공간들, 또 문화 콘텐츠를 뭐 제작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공연장, 이런 컨셉으로 이제 저희 어떤 사역의 바운드리가 이제 정해지면서 그 안에서 음, 뭐 제가 솔직히 관여돼서 직접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장을 만들어주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붙게 되고, 그 전문가들이 거기서 뭐 음식이면 음식, 뭐 카페면 카페, 어, 공연이면 공연을 만들어가고, 저는 그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좋은 분들한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아니면 기관들한테, 학교들한테 어떻게 잘 나눌까를 고민하면서 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커라고 말하는 게 더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며 그 전문가들이 필요한 곳에 잘 연결시키는 네트워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세워야지만 이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에 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가 이제 제 전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지금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 뭐 교회 사역. 이 개념 자체가 빨리 바뀌어야지만
메타버스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같이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즉, 교회란 무엇인가? 그럼 더 나아가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학생 때 같이 좀 고민하고 이게 정리를 하지 않고 나오면 나와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이게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임들이 사역들이 교회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지금 일자리가 교회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더 잘하시잖아요. 이제 이력서 많이 쓰는 시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나는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게 목회자로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게 교회인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흔들리니까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지만 기독교 문화가 새롭게 보입니다. 이런 것부터 뭐 단편적인 예로 한 후배 이제 목회자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와서 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어 이제 코로나 시대에도 그렇고 교회를 이제 못 가니까 친구들이 뭐 네가 목회자니까 전도사니까 우리 같이 세네 명 같이 모여서 야 예배라도 같이 하자 뭐 성경 공부라도 하자라고 하면서 온라인 모임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세네 명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뭐 교제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말씀도 나누고 뭐 가끔씩 모여서 차도 한잔 하고 이제 그런 편안한 모임이 됐습니다. 이런 모임 또한 이제는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교회의 한 일반적인 모습의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모임들이 많고 여기 있는 분들도 이미 뭐 찬양팀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기타 사역들을 통해서 모이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곳에서 그것이 교회 사역은 주일날 하는 거고 이 사역은 뭐 하나님의 그냥 어떤 내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개념보다는 앞으로는 이게 교회다라고 큰 교회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들과 개념들과 신학적으로도 정리를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양한 사역들이 이제 세상이 열릴 텐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와서 많이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나는 목회자인데 내가 이걸 하고 있으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죠.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설교할 자리가 없어지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자리가 없어지면 왜 힘드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뭐 더 잘하시는 대로 1, 2학년, 3학년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이것이 정리가 먼저 돼야지만 기독교 문화가 보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고 네. 혹시 다운 계속 받아주시고 계신가요? 네, 혹시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뭐 시간 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질문을 학우회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뭐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앞부분은 제가 한 7시 한 10분 정도까지는 뭐 한 3, 40분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질문들을 같이 받아보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요. 어떤 고민을 하는지부터 해서 일단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메타버스가 네, 뭐 메타버스 요즘 하는데 요게 미래의 교회 모습은 어떤지가 좀 궁금하다고 메타버스를 통해 미래의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될지 이거를 고민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주일날 드리는 뭐 예배하고 뭐 친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에서 한정적으로 돼 있으면 메타버스에서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이미 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플랫폼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들의 제가 요 질문을 처음 찝은 이유는 교회의 모습이 앞으로 메타버스를 통해 어떻게 뭐 변화될지 적용될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그 교회를 아마 생각하고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메타버스랑 같이 교회랑을 엮으려면 그 개념조차가 벌써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요. 음, 또 친교도 뭐 다른 데서도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근데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술력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감 플러스 아바타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실제가 아닌 가려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겠더라고요. 요게 이제 청소년 그 단체들이랑 이제 학교랑 행사를 하면서 피드백 중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일 좋았던 게 수줍어하고 코로나 전에 만났을 때 수줍어하면서 발표도 못했던 친구들이 아바타라고 하는 자기를 친구들한테 드러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발표도 잘하게 되고 어떤 말수가 늘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었다. 친구들 앞에서 자기 것을 떳떳하게 나와서 발표하는 모습을 처음 보셨대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저는 키라고 봅니다. 편안한 세상, 편안한 세상.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편안한 세상이 메타버스의 가장 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편안한 세상이 올 텐데 그 편안한 세상에서 나는 사역자로서 어떤 만남을 만들어 갈지를 고민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뭐 예를 구체적으로는 거서 좀 이따가도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다양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뭐 게더타운이나 또 몇 가지들 또 뭐죠? 그 제페토나 뭐 로블록스나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브이스토리나 등등 몇 가지 손꼽히는 것들만 특징들이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떡하고 저건 어떡하고 그거는 정보력이기 때문에 그냥 전문가들이나 주변에 유튜브 찾아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 세상에서 나는 내 사역들을 어떻게 펼쳐나갈까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누구랑 함께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라이브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사역자들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소모임 할 수 있을까? 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 편안하게 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옆 공간에 옆 동네에 또 다른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다가 아바타로 모이기 때문에 더 부담도 없어요.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시죠? 누구님 누구님 막 말 걸기도 하고 아이템도 찾고 아이템도 보내고 서로 뭐 협력해서 어떤 적군들도 이렇게 스테이지도 뭐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런 느낌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다음 세대가 저희를 포함한 이 MZ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낼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추상적으로 패스코드를 입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입은 그냥 가지고 계시는 구글 아이디나 카카오 아이디로 그냥 가입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가입하시고 꼭 이름 옆에 장신이라고 한번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같은 방으로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장신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제 구경하고 또 맛보기 전에 같이 또 이 시대의 또 문화를 또 어떤 이야기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게 계속 전도사님을 제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에 1차적으로 관심이 맞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청소년 사역도 그렇고요. 어느 사역이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그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함께 누군가와 함께 같이 해서 세상을 만들어낼까를 표현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콘서트를 하면은 콘서트를 하는 거는 지금 뭐 음반을 만들어서 1인 뭐 유튜버 시대도 되고 앨범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 시대가 돼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악 사역자들이 아니면 음악인들이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 팀이 할 수 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그 컨텐츠를 누구와 함께 소비할 건지 그리고 뭐 콘서트라고 하면 그 콘서트의 컨셉은 어떻게 갈지 디자인은 누가 할지 그리고 이 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어떤 협력 기관과 같이 하면은 이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날지 그리고 이것을 상업적으로 어디다 판다면 이것을 누가 사줄지 어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한국 기독교의 문화는 어떤 부분적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더 전문가들이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많이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많지만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 계신 같은 학우의 분들이나 또 저희 또 동기라고 하는 좋은 이 네트워크들이 있잖아요. 특히 장신대라고 하는 좋은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뭐 요거를 이제 설치하는 것을 또 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뭐 3, 40명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10명이 모여서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기업으로 따지면 대기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만 고집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시대가 진짜 됐습니다. 나와보면 더 많이 느껴요. 제일 먼저가 일단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로컬 처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문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위축되기 때문에 어, 음, 한계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려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10대 때부터 20대부터 한 길만 계속 파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영상이라든지 뭐 어떤 전문적인 예술적인 부분들은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내가 졸업을 해가지고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하는 순간 한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성은 1차원적으로는 시장이 너무 작고요. 저희 기독교 시장, 특히 통합 측은 더 작고요. 기독교 시장에서 소비라고 하는 인원수를 계산했을 때 뭐 몇백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소비 문화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은 많게는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짧은 시장을 가지고 사역을 펼쳐나가고 기독교 문화를 하면서 수입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대표적인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교회에 홍보하고 노예에 홍보하고 총회 홍보해서 이걸 가지고 수입을 조금씩 모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라고 많이 뛰어다녔지만 막상 주머니를 열고 돈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 문화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도 그 세상 가운데 있는 기독교 문화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호흡할 수 있지를 호흡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내지 않으면은 청소년 사역들이나 주일학교 사역들은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면은 그 추세를 봤을 때에 상당히 위축되고 이제 사역의 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이제 총회를 끝나면 항상 보고가 나오는데 이제 한 2, 3분 동안 이제 거의 설치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한 2, 3분 동안 이제 기본적인 통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 측만 보겠습니다. 다른 교단은 모르지만 통합 측에 교회가 몇 교회 정도 있을까요? 대략 통합 측 교회.
교회 개수, 등록되어 있는 개수 8천? 8천보다 좀 더 많습니다. 약 9천 정도 있어요. 8,800 몇 개 등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그 중에 사역단체들도 있고 또 커뮤니티 교회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작은 교회들까지 하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약 8,800개 교회가 있는데 약 9천 개 잡고 그러면 주일학교가 있는 주일학교의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일단 크게는 청소년,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그다음에 뭐 소년부, 유소년부라고 하겠습니다. 몇 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우리 통합 측에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약 1.1만 정도 됩니다. 1.1에서 1.2만. 근데 이 중에는 허수가 있다라는 거 다 아실 테고. 그러면 나눴을 때 한 교회에 몇 명이나 학생들이 있을까요? 한 교회에. 약 1.23명 정도? 한 교회에. 1.23명에 대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만 봐고요. 유소년보도 비슷해요. 약 1만 명에서 1만 2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계가. 유소년들은 1.2만 명 정도. 그렇게 되면 한 교회에 청소년들이 1.2명 정도 있고요. 유소년들이 다 합쳐서 1.2명 정도 있어요. 여기 계신 지금 다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대부분이시잖아요. 맞으시죠? 네,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계시면 주일학교 학생들 몇 명이세요? 5명,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이 청소년부가 10명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7교의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저희는 주일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10명이면 옆에 7교회, 혹시 뭐 50명인 주일학교가 큰 교회에 있다면 옆에 있는 한 3, 40개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더 줄고 있고요. 인구 줄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없어지고 안 오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아마 5년 안에는 더 많이 줄 텐데 저희들이 졸업하고 이제 사역하는 곳은 더 많이 줄을 겁니다. 이거는 뭐 인구 주는 거 플러스 교회는 더 빨리 이제 줄고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걸 만나면서 같이 이제 네 우측 상단 편집 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청소년들을 모을까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이야기를 여기에 어떻게 담아낼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그게 청소년이 됐든 뭐 앞으로는 청년 사역들 또 MZ 세대라고 할게요. 일단 좀 IT에 익숙한 세대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아낼지를 표현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가 되든 아니면 뭐 옛날로 말하자면 뭐 어떤 뭐죠? 블로그가 됐든 뭐 등등 그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공간과 함께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 때 내가 그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인공으로서의 관계십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콘텐츠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우습긴 하지만 뭐 간단한 예로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만 봐더라도 넷플릭스만큼의 재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굳이 여기 와서 우리 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있든 재미없든 그 공간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이야기가 담아지는 순간 그것은 친구들을 초대하게 되고 내가 그곳에서 친구들과 아니면 선생님들과 사역자들과 놀이터처럼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얘기에는 뭐 돈가스라고 표현할까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뭐 와리가리도 좋고요. 그 게임을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했던 것처럼
와리가리가 재밌었던 거는 내가 와리가리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을 던져면서 놀았고 비석을 던져봤고 또 공을 쳐봤기 때문에 재밌던 것처럼 청소년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아이디어와 네트워크들과 협력 기관들을 섭외하는 게 우선입니다. 사역자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뛰지 않으면은 큰 교회가 예산이 있지 않은 교회로 봤을 때는 너무 위축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협력하는 교회들도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보여드리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잠깐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텐데 다 설치되셨을까요? 다 된지 안 된지는 어떻게 한번 네. 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설치돼서 한번 제가 설치 안 되신 분들 보면은 뭐 오늘 다 아마 안 되실 수도 있으세요. 참고로 컴퓨터 사양이 조금 좋지 않으면은 이게 끊겨가지고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분명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섬으로 초대해 드릴 텐데 혹시 장신이라고 써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목소리 잠깐 켜주시고 제가 장신이라고 혹시 조성환 님도 저희 장신대 지금 같이 있는 분이실까요? 전도사님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뭐 잠깐 한 2, 3분 정도 이게 저희 방으로 지금 등록하신 분들 초대해드리고 있는데 뭐 편안하게 저도 지금 이게 뭐 너무 큰 문화라고 하는 게 너무 큰 개념이긴 하는데 궁금한 것들이나 여기 질문한 것들 중에서 지금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요거 바꿀 동안 한번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답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아무거나라도 좋습니다. 앞으로 뭐 일자리도 좋고 교회에 관련된 것도 좋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 글로 써주고 계신 건가요? 제가 지금 글은 안 보여가지고 20명 정도 접속. 네. 혹시 겨울 수련회 뭐죠? 겨울 수련회라고 해야 되나? 겨울 수련회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오프라인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플랫폼 사역은 제가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있어 왔고요. 플랫폼이란 개념은 이 문화 사역에 관련돼서는 어떤 지금 잠깐 나누면서 또 신학도들이시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저는 문화 플랫폼은 첫 번째는 성막이라고 학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문화 플랫폼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혹시 제사장 성경에서 나오는 제사장 이름 아는 분들 유명한 분들 혹시 누구 이름 아실까요? 한번 뭐 적어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제사장 혹시 이름 아는 분들 좀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 아직 그 많이 성경 아직 안 까먹으셨을 때 아닌가요? 제사장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 생각나는 이름들. 야, 우리 멜기세덱 엘리 네, 뭐 좋습니다. 비느하스 아비아다 네 좋습니다. 이런 분들인데 하림 전사님 혹시 요거 나오는 거 이 말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제사장으로 이름 나온 사람은 아론, 비느하스, 엘리, 멜기세덱, 나답, 아비후, 사무엘, 나단 이렇게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멜기세덱부터 해서 쭉 많은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들 이거 말고 이런 분들 뭐 손에 꼽히는 이런 분들 말고 실질적으로 제사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열대로 성막을 섬겼다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 성막을 했을 때 성막에 나와 있는 그 매년마다 섬겼던 그 제사장들의 이름을 저희는 모르지만 심지어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절기 때마다 하던 행사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문학의 밤과 뭐 등등 크리스마스 행사다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그대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교절이라든지 뭐 무교절 뭐 77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절기들을 통해서 그 문화를 즐겨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만든 사람, 그 당시의 제사장, 우리는 모르지만 성막 생활은 그대로 그 문화는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문화 사역의 가장 중요한 틀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이걸 주셨을 때 결국엔 문화 사역은 시스템입니다. 때가 되면 의뢰하겠지. 때가 되면 의뢰 준비해야지. 때가 되면 저 사람들과 같이 만나야지.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문화 사역의 계속 가장 중요한 컨셉인데 혹시 명 브레드 또 저희 전도사님이신가요? 김세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초대하고 있으면서 해가지고 조금 끊기지만 명브레드도 저희 전도사님이실까요? 이팔 아랑님. 네, 네, 맞다고 합니다. 명브레드, 명아롱 하구님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럼 김시원님은요? 맞다. 네, 네, 저 맞습니다. 김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요거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확인만 하고 김세라님은요? 김세라. 네, 맞습니다. 네. 정재모님요. 전재모. 아닌가요? 전재모? 전재모님 아니신 거죠? 네,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은 얼추 되신 것 같은데 한번 로그아웃 하시고 일단 안 되신 분들은 죄송한데 제가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명 정도 넘게 제가 저희 그 메타버스 섬으로 요 한 분만 더요. 네네. 지금 로그아웃 해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권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화면 공유를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화면 공유를 해드려야 돼서. 지금 목사님께서 화면 공유 가능하십니다. 네.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됐고요. 한번 들어와 주셔서 참고로 이 메타버스가 뭐 전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 메타버스를 선택하고 여기 회사랑 지금 같이 메타버스 V스토리랑 그 일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가 미국에서는 강의와 컨퍼런스 회사, 그 교회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미국 본사가 있는데 많이 들어오셨네요. 뭐 이거 작동 방법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위에 이동 눌러주시고 클래시아 캠퍼스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이동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동 누르시고 클래시아 캠퍼스 들어와 주시고
클래시아 캠퍼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회사 섬이어서 클래시아 캠퍼스로 이동할게요. 목소리는 줌으로 다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 화면으로 넘겨드릴게요. 목사님, 클래시아 캠퍼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로그아웃 했다가 누가 안 보이세요?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클래시아 캠퍼스로 일단 들어와 주시면 되시고요. 이동 누르시고 영어로 클래시아 캠퍼스 돼 있고 또 한글로 클래시아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시아 캠퍼스로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왔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클래시아 캠퍼스로? 한번 지금 화면 공유 됐을까요? 네, 화면 공유 됐습니다, 목사님. 네, 혹시 컴퓨터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면 공유로 지금 같이 보실게요. 일단 사용 방법은 나중에 뭐 이걸 메타버스를 하려고 뭐 온 건 아니지만 나중에 궁금하시거나 뭐 활용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 주세요. 이거는 따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만 보고 어떤 문화 가운데 이제 메타버스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참고로 F1이 안녕이에요. 안녕. F1이 안녕이고 F2가 이제 이제 한번 눌러 보시고 F7이 춤추는 건데 이거 춤추면 이제 소리가 나기 때문에 F4가 박수입니다. 누가 또 공차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공간이 뭐 지금 메타버스 이거를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여기서 일단은 이제 뭐 질문들도 있었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참고로 여름에 이제 여기서 청소년 수련회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남 꿈이학교랑 학생들 졸업식을 이제 강당에서 졸업식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부천시청이랑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하기로 이제 계약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느낌의 공간입니다. 어떤 아바타 개념으로 편하게 소통하고 줌처럼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어폰을 안 끼고 듣고 있지만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V스토리 안에서는 참고로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중간중간에 스팟들이 있습니다. 뭐 옆에 보이는 의자라고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으면 파란색 안에 있는 사람들만 소리가 들리게 돼요. 지금은 이제 줌으로 하기 때문에 다 들리지만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오면 이 파란색 안에 있는 사람들만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뭐 지금 목소리 들리시는 분들은 이동 한번 해보실게요.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 클래시아 캠퍼스 안에 클래시아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클래시아 사무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클래시아 사무실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혹시 뭐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네, 클래시아 사무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방인데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이런 공간에서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까지 하다가 네, 그래서 여기도 뭐 돌아다녀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똑같은 방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소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 엔터테인 회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이제 입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온라인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서 한번 뭐 지금 열심히 제 말보다는 지금 돌아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강의실이 있어서 강의실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회사 같은 데서는 모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에서 소모임을 하고 바깥으로 나오면 옆방에 다른 모임들이 이제 모임을 하고 있는 것들 보이겠죠. 근데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뭐 3D로 된다 이 기술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세상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세상
이게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어떤 가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아바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더욱더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습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더욱 마음을 편하게 열 수 있는 공간이다. 이제 좀 구체적인 사용으로 뭐 확장시켜서 말씀드리면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할 때 만나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다. 일반적인 이제 복지센터나 상담을 말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밖에 나오기 좀 힘들어하는 좀 정신적으로 조금은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만나기가 되게 편했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에서 편안하게 나와서 전화가 아닌 어떤 줌이 아닌 내가 그곳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좋다라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옆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게임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이제 친밀한 관계가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거죠. 뭐 간단한 예로 이런 거예요. 저와 지금 하림 전도사님이 몰랐지만 저는 만일에 여기 뭐 A방을 지금 1번 방을 쓰고 있고 하림 전도사님이 2번 방을 쓰고 있어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모임을 하고 있고 하림 전도사님은 하림 전도사님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며 가며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뭐 여기 옆에 앉아서 뭐 하세요? 뭐 인사하다가 이렇게 그냥 놀이터 같은 공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새로운 또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특징은 이런 편안함과 그리고 서로를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지 이 메타버스 기술이 뭐 좋아서 어떤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아마 좋은 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제 호라이즌이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게 이 기술을 어떻게 익힐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함께 메타버스에 입점할까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까? 아, 나는 뭐 음악을 좋아하니까, 나는 뭐 미술을 좋아하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사역을 좋아하니까, 나는 어떤 입점을 해서 어떤 느낌의 모임들을 만들어낼까를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게 가상 공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도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화면 공유돼 있는 거 맞는 거죠? 네, 화면 공유 다 네, 네, 화면 공유 네. 네,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말고 또 이제 제가 예, 오늘이야 뭐 이거 메타버스를 지금 다 돌아다닐 수 없고 뭐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런 공간이고 또 시간 되시면 집에서 가보셔야 되는 것이 공연장도 있고요. 클래시아가 참고로 제 회사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클래시아에 보면은 뭐 강당도 있고 컨퍼런스홀도 있고 교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극장도 있고 한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행사를 목적에 맞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보다는 협력 기관들,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랑 지금 계약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아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장소면은 공연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공연장. 똑같습니다. 클래시아. 공연장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이제 공연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행사는 콘서트는 여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 같은 거는 찬양 축제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네, 다 보고 있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뭐 간단한 기능은 하나는 뭐 기능을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느낌만 그냥 화면을 통해서나 움직이면서 보시고 여기서 이제 저희도 한 달 동안 저희 교회 뭐 개척교회 뭐 얼마 작지만 10명 교인들이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드렸어요. 뭐 줌이랑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화면을 공유해서 이제 가운데 제 화면을 띄우고 지금 줌으로 연결돼 있어요.
뒤에 있는 화면에 제 카메라를 띄우고 설교를 하고 잠시만요. 네, 뒤에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줌은 꺼놓고 메타버스로 이제 하고 있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렇게 춤 잘 추시네요. 이렇게 하고 뭐 설교를 하고 같이 뭐 박수도 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화면을 공유해드리면 한번 F7 같이 한번 F7이 아니라 여기 공연장이기 때문에 춤 모드가 이제 생겼을 텐데 같이 한번 춤 한번 춰보실까요? 노아는 지금 오른쪽 밑에 보면은 같이 저도 이게 뒤에서 같이 그래서 어떻게 행사를 했었냐면은 뒤에 지금 제 줌 화면 보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 라이브 화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일반적으로 찬양이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찬양팀이 라이브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찬양을 하고 송출을 하고 앞에 있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모였다고 봤을 때 같이 즐거운 찬양이 나오면 춤을 추면서 말씀도 듣고 같이 박수하면서 했던 이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연장은 이런 컨셉으로 라이브 컨셉으로 할 수 있는 공연장이어서 단순히 줌이나 유튜브로 일방적으로 그냥 보고 채팅창으로 하는 것보다 내 아바타와 친구가 옆에 보이는 상태에서 같이 반응하고 박수치고 같이 우리 같이 춤출게요라고 하면 같이 춤을 추면서 했었던 것이 피드백 중에 이제 제일 좋았던 거는 더 현장감 있다. 더 진짜 같다. 뭐 오프라인보다는 덜하지만 유재희 전도사님 춤 잘 추시네요. 유재희 전도사님. 그래서 이런 느낌의 공간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1시간 정도 돼서 뭐 나중에 뭐 Q&A 시간 뒤에 있는 걸 아는데 너무 20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이거는 그냥 앞으로는 이런 공감하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가 어떻게 보면 포인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그게 성막이었고요.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절기 문화라든지 제사 문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막 생활의 문화를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에 맞는 공감 문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문화에 관심 있는 또 이제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공유 화면은 일단 한번 끄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더 돌아다녀 보셔도 되시고요. 네, 요런 일단 메타버스 요런 공간 느낌들만 이제 잠깐 봤는데 결국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되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목표인데 계속 저도 그래 왔었고 지금 계속 노력하는 게 너무 편협적인 내가 하고 싶은 사역들만을 하다 보니 옆 사역들을 돌아보지 못했었구나. 옆 교회들 또 옆에 있는 심지어는 학교 또 옆에 있는 동사무소가 아니라 뭐죠? 요즘 뭐라 그러죠? 주민센터 또 옆에 있는 기관들을 너무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사역들만 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좀 만나보게 되면서 제페토와 이 프렌드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씩 특징은 다르지만 제 V스토리는 이런 느낌의 플랫폼입니다. 이제 한번 같이 좀 나누기 전에 질문들 또 정리하면서 또 이제 같이 또 의견도 Q&A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 순서대로만 제가 한번 최대한 보면 온라인 활동이 무엇인지 메타버스를 통한 온라인 활동들은 아마 보시면 더 아이디어들이 저보다 떠오르실 겁니다. 뭐 QR코드를 이용해서 핸드폰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QR코드를 붙여놓고 그 QR코드를 타고 문제를 마치고 또 타고 들어가서 의견을 놓기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미래교회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는 그냥 흘러가는 어느 하나의 플랫폼이고 미래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이 내 이야기와 너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미래교회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악인들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대표적으로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뭐 우리 음악 찬양팀 뭐 같이 하고 싶은데 뭐 우리 찬양팀 뭐 세워봅시다 라고 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찬양팀도 이제는 앞으로의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지향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그런 비전 공동체 중심으로 작은 크든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다.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을 깨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 건물에 와서 하는 어떤 행사 위주의 뭐 예배, 주일 예배, 예배 위주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깨는 것부터가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네 번째는 청소년들이 이제 주일 예배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시킬지는 이 V스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경험해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저도 예배를 했었는데 좋았던 것은 줌으로 했을 때는 끝나고 네, 뭐 예배 잘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하고 끝났는데 메타버스는 끝나고 같이 3, 3, 5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제 맨 마지막에 한번 또 강당은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강당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 드리는 데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메타버스가 좀 과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저도 맞습니다. 아직은 메타버스를 교회에 접목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직은 아바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지방에 있는 모 행사에 가서 뭐 메타버스 관련돼서 다음 세대에 강의해달라고 해서 한번 갔다가 대부분의 의견이 너무 좋고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어른들이 말하는 그리고 아바타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는 저도 조금은 아직은 좀 이르지만 MZ 시대에 살아가는 MZ 세대 분들과는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베이스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저도 물론 다 모든 프로그램을 알지는 않지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멘티미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멘티미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활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링크를 걸어서 링크와 QR코드를 같이 걸어서 QR로 찍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QR코드를 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쓰면은 그 답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계속 노출되는 그런 효과를 내는 멘티미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는 메타버스랑 접목시키기 좋은 프로그램이고 QR코드는 기본이고요. QR코드, 멘티미터 요 두 개는 아마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V스토리 안에서는 잘 활용되어지는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시대 오프라인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대면에서 변화는 필요 없을지 앞으로 오프라인은 더 중요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정기적으로 뭐 매주는 이제 힘들지라도 또 멀리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만나기에는 메타버스가 편하지만 뭐 매주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정기적인 모임을 하려면 비대면은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가 비대면이 아니라 그 대면은 더 중요한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상 비대면에서 만나다가 대면으로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이 더 뭐라 그래야 돼? 더 편안하고 더 뭔가 옛날부터 알아왔던 제가 한번 비대면으로 세 번 만나고 한 네 번째 만났을 때 대면으로 만난 그 한 분이 그 모임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색하지 않게 만나고 또 서로를 만났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걸 봐서 결국에는 비대면 시대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줄지만 어,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꼭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대면의 변화의 필요는 당연히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더 그리고 청소년은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의 진입 이전의 관계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전도사님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계속 질문 받을게요. 그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은 처음엔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계속 만나서 친해질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꼭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요. 비대면으로 꾸준한 만남을 갖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성경을 통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재미있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같이 시청할 수도 있고요.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안에서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관계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단 같이 수련회 가서 뛰놀고 울고 같이 먹고 이런 거보다는 좀 약할 수 있겠지만 생각한 것보다는 관계 형성은 됐다가 이제 이번 여름에 뭐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질문들은 좀 정리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부터는 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역들 특히 뭐 문화에 얼마나 관심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문화 사역들이 또 어떻게 문화 사역, 또 문화와 메타버스 교회 요 이제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번 요렇게 경험도 했고 뭐 조금은 두서 없는 것 같지만 요 메타버스 가운데 앞으로 교회의 모습들은 분명히 바뀌고 메타버스가 아닌 다른 플랫폼이 앞으로 분명히 생기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내 비전 공동체, 뭐 편안하게 동아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아리 공동체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생겨간다. 그리고 그 모임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교회에서만의 어떤 행사를 통해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하는 교회 건물로 유입하는 교회의 행사들과 교회 문화들은 앞으로 위축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왔던 짧은 이야기고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편안하게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이제 실천 뭐 현장에 있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그럴 시간들이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신학적인 저의 베이스는 성막을 묵상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요한복음에 있는 그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는 영적으로 영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그 말씀이 제가 어떤 현장에 나오면서 현장에서 모임을 만들고 또 메타버스 포함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신학적인 베이스입니다. 성막과 요한복음에 있는 예배의 모습.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밑바탕을 그렸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뭐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자유롭게 같이 좀 고민도 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제 얘기만 길게 한 것 같아서 저도 막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번 목사님 자유롭게 그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즉석에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네네, 채팅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질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회 외부에서 소외계층 교육봉사를 하면서 실감했던 것 중 하나는 아무리 MZ 세대라고 해도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디지털 격차를 겪는다는 점인데요. 교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다고 할 때 소외계층에 있는 성도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구님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도 나름은 디지털화돼 있는 나름은 이 기술을 익숙한 아니면 이 기술을 이용할 만한 장비가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어떻게 보면 돼요.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인지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의뢰가 왔을 때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소외당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나 학생이 있는데 두세 명이 컴퓨터가 없대요. 집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사줄 수도 없고 한두 사람을 위해서 뭐 노트북을 사줄 수도 없어서 못했던 게 두 교회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소외계층에 대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건 조금 힘들고 그거는 저도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나중에 핸드폰 메타버스가 되는 플랫폼들은. 그래서 제 바람은 그런 소외계층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 모임들을 메타버스에서 해서 그 모임으로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방문도 좋고요. 그게 어떤 지금 소외계층을 이 어떤 소외계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인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인지 또 아니면은 관계가 또 어려운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문화 자체가 이 모든 분들을 담을 수 있는 저는 플랫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린 더 이제 고 퀄리티의 또 첨단의 메타버스가 나올 텐데 그것도 많은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사야 되고.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장벽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메타버스를 통해서 소외계층을 품자가 아니라 그 소외계층을 품을 수 있는 모임들을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오프라인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만 만나서 사역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가상 공간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래서 같이 공감대를 나누고 우리가 이런 소외 계층이 있는데 여기에 함께 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찾아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그냥 이 소외계층 사역을 하는 거로만 1차원적으로 둔다면 소외계층을 하는 사람들의 비전이 있는 모임의 공간으로서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메타버스의 소외계층을 담아낸다고 하기에는 저만 봐도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개념은 저도 그렇게까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 번째 네. 질문이 있는데요. 그 1학년의 박지은 학우님께서 질문해 네. 주셨습니다. 그 아까 V스토리를 저희가 같이 활용하면서 네.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점을 생각해 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현장 사역지에서 좀 적용해 보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질문이 네.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뭐 간단한 V스토리만 보면요. 뭐 앞으로 더 좋은 건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제 V스토리가 쓸만하다라고 봤을 때 예배드리기에는 좋았던 게 강의실을 가보게 되면은 뭐 일단 사무실도 똑같습니다. 좀 큰 사무실이라고 보면 좋은데 아까 공연장처럼 스크린을 활용해서 한쪽에는 한쪽에는 그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한쪽에는 가운데에서는 이제 설교자나 이제 설교자의 영상을 들고 또 한쪽에서는 광고나 뭐 그날의 이미지를 띄우면서 예배 분위기를 연출하기에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입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 목적에 따라 다르고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 뭐 드리는 예배인데요. 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라고 하면 한 교회랑 시도를 했던 게 매주 주일날 3시간 정도씩 뭐 2시간 정도씩 매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어디 장소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나오면 그거에 맞게 그러면 비용은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서 그 담당자 뭐 전도사님도 좋고요. 부장님도 좋고요. 뭐 스텝 선생님도 좋고요. 그 선생님 한 2명, 뭐 많게는 3명까지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스크린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미지를 걸 수가 있고 뭐 무대에 간단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임대를 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교회가 사용합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표가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대는 공유 오피스처럼 공유 워십센터 개념으로서 그 교회가 그 공간을 그 교회 사람들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그렇게 이건 뭐 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몇 명이 사용할지 어디를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부담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첫 스타트한 뭐 회사이기도 하고 프로모션 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은 일반 교회 예산이 있는 교회라면 이 정도는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임대 그 뭐죠 스페이스 클라우드처럼 원하는 시간대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냥 입금을 하면은 그 시간대는 그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거에 또 부족한 질문이 있을까요? 그래서 장소를 좀 돌아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장소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공연 큰 장소는 조금 더 비싸고 뭐 사무실은 아무래도 뭐 더 쌀 테고요. 일반적으로는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조그만 회의실이 많았던 그 장소로 움직여서 모임을 성경 공부 때로는 셀 모임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 네. 그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번에는 그 세대별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 이춘성 학우님께서 질문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 중장년의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네. 조금 이질적인 느낌을 받고 있을 텐데 네. 실제 현장에서 중장년층에 대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올렸습니다. 중장년은 없습니다. 아직은. 뭐 저도 이제 이게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여해서 구경하는. 그리고 중장년층의 연령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봤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행사 때에 부모님들이 같이 옆에서 같이 참관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의 행사라든지 뭐 교회로 따져보면 뭐 발표회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발표회 뭐 행사 때에 자녀들이 같이 부모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서만 하고 중장년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부터 이거 하다가 다 끝날 것 같아서 아직 시도해 본 적은 없고 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만큼. 그래서 중장년은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메타버스만 얘기한 것 같아서 메타버스에서 사례는 없습니다. 컴퓨터를 하기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좀 유튜브랑 줌이랑은 좀 틀려서 그러신지. 그리고 1학년 그 양진모 학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를 시작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많이 어렵다고 보인다고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 더 설명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좀 역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교회 현장에서의 사역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학도로서 우리 전도사님이 학생 때 준비해야 할 지금 어떤 사역의 자세, 모습들을 말씀하는 걸까요? 혹시 양진모 학우님 계시면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비디오를 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네, 말씀만 괜찮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교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지방이요? 지방이 있는 교회, 네네네네. 네. 강의를 하셨지만, 이제 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이제 포함이 되는 이야기라서요. 네. 네,
담임 목사님은 이제 대면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만 네. 교육 목사님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네. 이것을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그 교회 시스템이 네. 메타버스를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최소한으로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일까 좀 고민에 교회 조금. 사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학생들과.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아, 네. 맞습니다. 네네네. 뭔지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작은 모임들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저도 이제 뭐 부족하지만 뭐 저도 이제 작은 교회 담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제 어른 목사님들 이제 만나면서 하는 게 대부분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데, 어떤 모임을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모임이 지금 비대면인데 줌에서 하면 어떨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그것은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과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외의 프로그램들 교회 예배 때와 그 주일 예배가 아닌 그 평일 만남을 메타버스에서 자연스럽게 해 보면서 그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는 뭐 한 달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뭐 딱딱한 모임 아니더라도요. 뭐 레크레이션 뭐 모임들도 있고요. 뭐 동아리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좀 유익한 거 아니면 뭐 재밌는 거 이런 건 컨텐츠들은 뭐 주변의 전문가들과 아니면 같이 얘기 나누면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들은 나와서요. 선생님들이랑 담당 선생님들이랑 뭐 같이 고민해 보면서 평상시에 주중 모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평일. 그렇게 한 공간을 잡아서 청소년들과 함께 모이면 그게 제일 현실적인 지금 할 수 있는 모임이진 않을까.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요 질문인지는 어쨌든 평상시 모임, 평일 모임을 가볍게 만들어라. 네, 또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에게 들어온 질문은 다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자리에 계신 학부님들께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혹시 조금 더 아까 그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 그 답변을 더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께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생각나면 편하게 정말 말씀해 주세요. 이제 저도 나름은 학교에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공적인 자리라 딱딱하게 하는데 뭐 여기 같이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저는 일단 1대 한 명씩 다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상황들은 전도사님들 상황들은 모르지만 이 메타버스가 절대적인 어떤 플랫폼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저도 쓰면서 같이 느끼고 있는 거라서 이제 질문 나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이어가면 편안하게 해주세요.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아는 선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제 많이 이제 그 힘들어지고 교회 문화가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제가 나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대학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어, 나름은 그 모여 다니는지를 이제 현장에서 느끼면서 물론 그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건 맞습니다. 근데 좋은 컨텐츠가 있는 곳에 그리고 문화가 있는 곳에 자기가 원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해도 지금 맛있는 맛집이나 인스타 보고 카페 찾아다니는 게 코로나 때도 이미 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그 안에서는 다 이제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시대가 분명히 왔고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또 MZ 시대 분들은 이미 원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여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게 이런 어떤 문화 관련된 사역을 하고 또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어떤 공간 사역들 이게 될까? 사람들이 모일까라고 했지만 진짜 모이기를 원하고 또 같이 모여서 하고 싶은 열망들이 있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꼭 비단 신앙이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크리스찬 분들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만 봐도 대학로에 제 뭐 이제 소극장만 해도 몇 석 되지도 지금 이제 소극장에서 제가 지금 오늘은 아무도 없어서 제가 있는데 여기 극장만 해도 몇 석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3, 400명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관객들이. 정말 작고 많이 안 오는 공연장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국에 근데 1년이면 벌써 3,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가고 또 이제 같이 협력하는 주변에 있는 극장들은 뭐 우리 뭐 이제 메인 극장이라고 하죠. 소극장이고 또 대학로의 이런 상업들은 1년에 뭐 한 10,000명 이상씩은 왔다 갔다 하면서 젊은 사람들과 함께 꼭 뭐 젊지 않더라도 연극을 좋아하고 이 대학로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교회에는 학생들이 점점 없고 또 모이기 힘든 위축되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어떤 문화가 있는 공간에는 오프라인을 포함해서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많이 경험하고 심지어는 돈을 내면서까지 이 문화를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전사님들과 같이 노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문화 공간을, 그러니까 문화 공간, 세상이라고 메타버스로 말하자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도 처음엔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려고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전 이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할래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전도사님들만 30명인데 이 중에 한 5분들만 모여서 마음에 맞는 일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영역은 진짜 다양해지고 커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협력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렇죠. 왜냐하면 주일에 교회 사역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물리적인 시간적인 것과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상황들을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바람은 이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일 때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특히 마음이 맞는 사람들 또 마음은 조금은 맞지 않을지라도 사역적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랑 실질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지 않으면은 바깥에 나왔을 때는 정말 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학생 때 그리고 조금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실패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조금 마음이 속상한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래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있을 때에 좋은 주변의 전도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온라인에서 만나서 회의를 해도 좋고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뭘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전을 해보지 않고 나오면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로컬 처치가 교회만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깨고 내가 원하는 문화들을 세상과 함께 같이 공유한다? 아직은 그렇게 쉬운 로컬 처치의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적인 사역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 이미 네트워크가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졸업을 하셔서더라도 그 모임들이 유지되면서 나름은 이어져 가는데 그 모임조차도 지나다 보면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실질적인 수입적인 부분에서 딱 막히는 순간 또 와야 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면서 지금부터 모임을 만들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지금부터더라도 꼭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저도 뭐 돈을 뭐 밝힌다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꾸준한 지속적인 사역과 지속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려면 뭐 간단한 예로
지속적인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하려면은 교회에서 지속적인 예산을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 가려면 누군가는 열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또는 누군가는 자본으로서 예산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비즈니스적인 사업적인 것들을 어떤 너무 경한시한다든지 세속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관가하고 지나갔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한테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때의 학생의 신분일 때에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여유는 많이 없으시겠지만 방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만나보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자를 내보고 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주변에 있는 기관들과 협력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모임들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이면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음악인들이 모이면 음악인들의 편안한 공간이 되면서 그리고 그 공간에서 모이다 보면 또 서로 분명히 그 안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광고라고 하는 효과가 붙기 때문에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메타버스는 이제 큰 대기업에서 선점을 해 갈 텐데 그 메타버스를 시작한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어떤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빅데이터 싸움인 거죠.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창출하는 것이 이 메타버스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너무 관가하고 그럼 우리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서 나는 어떤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스토리인데 어떤 스토리들을 담아낼까를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스토리를 쫓아가다가 내 스토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 그리고 반짝반짝한 창의력들 그리고 열정들이 꼭 메타버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떻게든 좀 모여서 그것을 같이 상의하고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가운데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또 그 현장박 교회 십술도 시작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반대로 저는 어떻게 하면 또 전도사님들의 아이디어와 또 그 열정과 또 능력들을 함께 할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현장박 교회 십수 가운데 있는 전도사님 중에 한두 명이 또 같이 저희 그 행사 때 제가 모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스카우트해서 같이 저도 너무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좀 문화를 만들어가기 전에 내 스토리를 좀 정리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우선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좀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나 문득 생각난 것들? 너무 추상적이에요? 아니면 뭐 등등 여러 가지요. 다요. 네. 제가 뭐 한 분 한 분의 뭐 성향과 사역의 방향성들을 몰라서 조금은 좀 이렇게 동그랗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렇다고 메타버스 뭐 기술을 알려준다? 뭐 그건 언제든 뭐 이제 아이디는 있으시니까 쓰시다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네, 또 편안하게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학우분들이 네. 목사님께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네, 궁금하다고. 아, 네, 뭐 연락처를 제 연락처를 뭐 나중에 나갈 때 공유해 드리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저는 지금 거의 종로 쪽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네, 아직은 뭐 종로에 기반으로 두고 있어서 찾아오셔도 좋고 오시기 귀찮으시면 제가 찾아가서 전도사님들이라면 제가 당연히 찾아가서 만나야죠. 또 앞으로 또 한국교회를 짊어지실 분들인데 제가 당연히 찾아가서 만나 뵙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들 다양한 뭐 문화 가운데 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버스 아니어도 또 뭐 궁금한 것들이나 뭐 등등. 저는 참고로 공대생이기 때문에 통계나 숫자를 오히려 더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레드오션이 맞습니다. 저도 질문 사항이 많지만 또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네, 시간이 네. 거의 보고 하고 있어서 그 정도 된 것 같아서 저희 기념 촬영은 줌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희 그냥 포즈를 취해주시면 각자 가장 예쁜 포즈로 취해주시면 아, 네. 지금 화면으로 그러면- 스크린 캡처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메타버스 많이 나가셨네요. 메타버스에서 한 장 촬영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만 혹시 서주시면 아니면 지금 아직 저희 30분에 마치면 되는 건가요, 전사님? 네네. 시간 네, 그러면- 조금 더 있습니다. 네, 혹시 메타버스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저희 여기서도 촬영 한번 하고 그리고 줌에서도 한번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공연장으로 한번 와주시면 공연장에서 제가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계단 두 번째 칸 맨 밑으로 내려오지 마시고요. 두 번째 칸에 서주시면 제가 한번 촬영할게요. 네.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셔서 죄송합니다. 혹시 빨리 촬영하고 그래도 30초만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념삼아 제가 이거 사진은 어디다 한인전 선생님한테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한번 지금 계속 들어오시네. 5초 있다가 촬영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F7이 아니라 밑에 댄스 하나 원하는 댄스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사진 한번 몇 컷 찍겠습니다. 목사님 들어가고 있는 학우들이 조금 있어서 네네. 조금만 더 계속 시간을 주시면. 네네, 그럼요.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붙어서 쳐주지 마시고 가능한 좀 넓게 흩어져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서주시면 됩니다. 맨 밑으로 내려오지 마시고요. 화면이 안 잡혀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위주해서 춤추시느라고. 지금도 10초 정도 더 있다가 한 번 더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톡방이 있나요? 하림 전사님? 지금 여기 있는 그 단톡방은 따로 없고요. 네. 개인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됐습니다. 뭐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있겠지만 그냥 이런 느낌으로 촬영을 한번 했고요. 네, 일단 뭐 20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전도사님들이 진짜 희망입니다. 저도 옛날엔 많이 울면서 개척하고 뭐 힘들어서라기보다 많이 뭐 마음이 아픈 것도 있고 또 종로에 있다 보니 또 좋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들, 교회가 팔리는 이야기들, 또 교회 학교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뭐 동역자들, 또 후배 전도사님들, 사역자분들, 또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도 뭐
저 자신도 많이 힘들고요. 저희 자녀들도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오늘 뭐 메타버스 뭐 얘기하면서 이게 뭐 정답이다, 이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절대 여러분들 함께 앞에 쓴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저희와 같은 또 사역자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세상 가운데 또 이런 문화 한복판에 뛰어드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단을 초월해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사역자가 아닌 분들, 현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만나보면 그분들의 다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경청하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이제 저희 이제 목회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교회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정의를 이제부터 좀 새롭게 신학적으로도, 신학도 분들이시니까 신학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다시 이제 재정립할 때가 온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 주셔서 앞으로 이제 같은 교단에 있으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게 되고 또 이제 노예가 결정되게 되고 사역을 하면 또 제가 또 많이 도움도 부탁할 테고 하겠지만 그렇게 같이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로컬 처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시대가 이제 너무 좋았다면 이제는 그 로컬 처치가 아닌 우리가 어떤 세워가는 또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곳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시대에 맞는 교회들이 분명히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좀 힘드셔도 같이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고요. 저도 힘들지만 한번 참아가면서 버텨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하나 드려도 되는데 그 5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한임 전사님 괜찮으시면 그거는 이문반 이게 제가 뭐 열심히 듣는 분들 뭐 강의 질문 잘해주신 분들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게 뭐 뽑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선물 하나씩 다 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시면 한번 뭐 표시 한번 해주세요. 네. 선물 하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없지만 제가 그 카톡 그 단체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체 카톡으로 검색창에다가 30분 전에 무조건 마칠게요. 나만 빼고 연극이라고 치시면 되세요. 네. 찾으셔서 제가 뭐 지금 티켓팅을 뭐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만 빼고 연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는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네. 4445 0516입니다. 0516. 여기로 한번 이거는 저희 이제 극장에서 이제 진행하는 상업극인데요. 뭐 그래도 조금은 힐링할 수 있는, 같이 웃을 수 있는, 심지어는 청소년 사역을 한다면 소년부까지는 공감할 수 있는 재밌는 연극이라 카톡으로 이제 소통하는 연극이라 제가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 오셔도 좋고요.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재밌겠다 해서 335 모여서 뭐 데이트해도 좋고요. 대학로에 있으니까요. 주소는 대학로 나중에 뭐 찾아보시면 뭐 금방 찾으실 거고 여기를 표를 제가 초대권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원 제한 없이 그 대신 전도사님이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뭐 학생들과 5명 갈게요. 뭐 여자친구랑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2명 갈게요. 미리만 알려주시면 제가 예약을 좋은 자리로 해 놓겠습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고 또 마음이라 생각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은 찾아보시고 시간표는 다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보시고 문자로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뭐 같이 이번에 뭐 이 메타버스 세미나 함께했던 누구 전도사인데요. 뭐 이렇게 몇 장 초대 가능할까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물 드려도 괜찮을까요, 하림 전도사님?
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네, 나시면 한번 그럼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마치고 제가 기도 짧게 하고 마쳐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또 부르심을 받아서 또 신학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게 되므로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또 학생들을 맡겨주시고 사역 터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변해가는 시대 가운데 많은 것들이 때로는 어수선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위축되어져 가고 또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또 역사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 또 핍박 가운데 또 때로는 교회가 교만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써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이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 답답할 때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만나게 하는 옆에 있는 그 동역자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같이 어려운 시대에 한 번 더 서 나갈 수 있는 모든 전도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났을 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남은 올해 한 해도 잘 마무리함으로 또 내년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남겨져 있는 남은 올해의 사역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들이 흘러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